내 생각보다 좀 적다. 가자. 정적분 단원 51번. 자, 이 문제 중요하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을 2만큼, y축의 방향을 1만큼 평행시키면 y는 gx와 일치한대. 이게 뭔 소리야? gx가 뭐라고?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했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땡겼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땡겼고 이거잖아. 그걸 가지고 자네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2부터 7까지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그 gx 자리에 이제 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임? 저걸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임.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적분을 가봅시다. 마지막 구하는 거다. 어때? 2부터 7까지 fx-2 따로 2부터 7까지 1이라는 상수함수 따로 적분을 하면 되고 얘는 그냥 옵니다. 뭐 상수함수를 가지고 2부터 7까지 넓이를 구한다 해도 좋고 실제로 정적분을 해서 7 넣고 2 넣어서 빼서 5 해도 좋고 알았죠? 어찌됐건 5. 그러면 앞에 것만 계산해주면 되네.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땡긴 다음에 2부터 7이면 원래 함수는 0부터 몇겠지? 0부터 5까지 fx dx를 구해오면 돼. 됐음? 그게 이제 최종 답입니다. 그럼 당신들한테 이제 가나의 조건 f들이죠. f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0부터 5까지 인테그럴을 찾아오라는 얘기였어. 자, 첫 번째. fx 무슨 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다. 혹은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만약에 다항함수였다면 식을 세우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기함수니까 모든 항들이 다 홀수차 항만 있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fx라고 했으니까 식을 세우면 안 되고요. 그냥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주기가 2짜리래. 자, 원래 주기를 읽을 때는 n분의 1로 읽는 게 맞지만 2에서는 주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반복되는 규칙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주기 2로 읽는다고 했지. 어제든 2마다 반복됩니다. 근데 너희들한테 준 게 0부터 1까지 인테그럴이에요. 간다. 자, 기함수예요. 0부터 1까지 어떻게 생겼어? 몰라. 관심 없어. 어차피 우리는 정적분이 2가 된다가 중요한 거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는 넓이는 이 정적분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주기가 2마다 반복된다? 그럼 뭐야? 계속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넓이로 쓰면은 다 둘둘둘둘. 근데 우리는 0부터까지의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정적분이 필요한 거니까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답은 7. 알았습니까?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걸 좀 좋아해. 주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대칭함수 이런 거. 알았죠? 근데 아마 책에서는 식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을 거다. 뭐 그풀이나 이풀이나. 결국은 기함수라는 거 이용해서 뭐 식으로 쓴다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인테그럴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주기가 2기 때문에 1부터 2까지도 마이너스 2다. 2부터 3까지는 2다.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2다. 계속 쓰면 되지. 알았지? 끝. 61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고요. 가자. 61번. 다함수 fx에 대하여 대문자 fx를 뭐뭐뭐뭐라 정의했다. 자, 이 정의를 보니까 어때? 대문자 f는 함부로 스몰 f의 부정적 분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이걸 만족하는 거를 대문자 f라고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적분 구간이 x부터 a까지. 적분 구간에 변수 x 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a 넣고 미분하고. 맞니? 자, 간다. 일단 A부터 넣어볼까요? 그럼 뭐예요? FA가 빵입니다. 두 번째 미분을 해볼까요? 대문자 F의 미분, 즉 대문자 F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F였습니다. 됐나요? 왜 마이너스부터요? A부터 X까지 FT가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은 FX잖아.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X부터 A까지잖아. 적분구간 아래 끝, 위 끝 바뀌었으면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은 얘 미분 fx, 얘 미분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fx. 알았어요? 저 때문에 실수 많이들 하더라. 저 내 딴만 보니까. 알았어요? 어쨌든 대문자 fx의 도함수는 뭐다?
마이너스 fx다. 알았지? 그때 가봅시다. 가. 누가 봐도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모 어디로 가야만 해? 0으로 가야만 0이 아닌 극한값 존재하지. 만약에 이게 0이었다면 분모가 0을 안 가도 될 거야. 근데 마이너스라는 상수로 가고 있으니까 0이 아닌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모도 0으로 가서 0으로 가는 인수가 약분. 맞죠? 그래서 일단 분모가 0 간다. 걔가 훨씬 많은보다 F3이 0이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나를 보고 와야 된다. 1대1 대응이었어. FA가 0이라고 했는데 F3이 0이래. 1대1 대응이야. 0되는 X값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즉 A가 3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 아직 안 봤지. 마이너스 좀 보자. 어때?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 x-3, x 플러스 3, 분모 fx.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 맘대로 f3 써도 돼요. 왜요? f3은 0이니까요. 그러면 요 리미트 보여? 뭐야? 뒤집어지긴 했지만, 분모 분자가 뒤집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미분계수의 정의꼴 만족해주잖아. 아, 스몰 f가 아니라 대문자 f'의 뭡니까? 3입니다. 그놈의 뭐예요? 역수인 거죠. 역수를 쓰자, 처음부터. 알았죠? 그리고 6배.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찾아주면 돼? 이거 이용해서 마이너스 f3분의 6을 찾아주면 돼요. 알았지용? 근데 그게 얼마야? 찾아주는 게 아니네. 마이너스 2야. 아하, f3이 나온 거지. 얼마? 3. 끝. 답은 a 더하기 f3. 3 더하기 3, 답은 6이네.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블라블라. 자, 61번 뭐였지? 이것도 다음 함수였구나. 자, 일단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식을 써주세요. 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가능성이 뭐 낮지는 않아. 한 70%? 80%? 그래서 보통은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대문자 f에 대해서 뭐 식을 구해주세요 일 수도 있지. 그치? 스몰 f도 마찬가지. 근데 왜 굳이 다항함수라고 했냐? 글쎄 그거는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뭐다? 마찬가지.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 f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30-40%쯤 되고 실제 식을 구해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70-80%쯤 되기도 한다. 그치?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가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블라블라.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지금? 첫 번째 식. x에 1 넣고 양면 미분하고. 왜? 인테그럴에 또 적분권에 뭐 있어? x 있잖아. 그럼 그거까지는 기본이다, 그지? 뭐? 그지? 자, 그래서 일단 뭐 한다? x에 1 넣어본다. 근데 1 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지. 그지? 왜? 좌변도 0이고 우변도 얘 때문에 0이잖아. 그럼 x에 1 넣는 거는 불필요하니까 그냥 안 할게요. 원래는 넣어봐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한다? 바로 미분만 해보도록 합시다. 좌변은 뭐예요? fx. 우변은 뭐예요?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안 미분. 더하기 앞에 거 안 미분, 뒤에 거 미분. F1은 미분하면 0이니까 F는 상수거든. 알았음? 자, 끝. 그러고 나서 뭔가 처리를 해보래. 일단 분모 실치, 분모 2. 그래서 양면에 2배부터 해보고 고민하자. 그러면 좌변은 2fx, 우변은 fx 플러스 f1 플러스 x-1 곱하기 f'(x). 자, 뭐하고 싶게 생겼어? 싹 다 2야. 얘네 둘은 2야. 그러면 좌변은 뭐 2야? fx 마이너스 f1. 와우, 양면 뭐하고 싶어? x-1로 나누고 싶지 않니?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평균값 정리는 비슷하게 생긴 뭔가가 나왔죠. 자, 근데 요거를 너네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어쩌라는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좌변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1,f1을 이게 제 fxb에 1,f1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x,fx. fx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1,f1과 그 x,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f'(x), 그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항상 일치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해석하는 게 너희들의 능력이다.
뭐야? 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상수함수 혹은 1차 함수. 어쨌든 직선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볼록해지는 순간 있잖아. 1,F1이 여기 있어.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순간변을 접선의 기울기 다릅니다. 무조건 달라요. 오케이? 같아지는 순간이 잠깐 존재는 할 수 있지.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특정 x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죠. 오케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이 기울기랑 평균변의 아니 순간변의 어떻게 같아? 다르거든. 휘어지지 않아야 돼. 즉 직선,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뭐 다함수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로 잡는 거지. 식 세우는 가능성 높다 그랬죠? 여기서 a가 0이면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a가 0이 아니면 1차함수가 되는 거지. 알았음? 알았음? 자, 그거 해석해 주세요. 를 원했던 문제다. 이 문제는. 이거 해석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fx의 식을 a, b라는 미수로 찾아놨으니까 이제 밑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먼저 뭘 봤다면? f형의 1이다를 봤다면 fx는 ax 플러스 1이죠. 그럼 이제 미수 하나 남았지. 그 a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되죠. 0부터 2까지 ax 플러스 1는 4배에다가 인테그럴로 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 x 곱하기 fx. ax 제곱 플러스 x. 근데 마 1부터 1까지네? 우함수, 기함수 문제지. 홀수차 항인 기함수 부분은 삭제됩니다. 끝났어요. 연산. 2분의 a x제곱 4. x 2. 는 4. 8 곱하기. 어이? 갑자기 웬 8? 0부터 1까지 2배로 갈 거라서. 알았죠?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 3분의 a. 끝. 알았음? 그럼 a 나왔잖아. 됐나요? 다시 한번. 2a 플러스 2는 3분의 8a. 넘어가주면 얘가 3분의 6a죠? 3분의 2a. 아하. a는 3이구나. fx는 3x 플러스 1이구나. 그래서 답은 16이구나. 하고 끝인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정리. 68번.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만났던 문제야. 뭐? P적분함수 안에 x-t. 그리고 적분 구간에도 x. 오케이? 적분 속에, 인테그럴 속에도 x가 있는데 적분 구간에도 x가 있는 거야. 뭐 해야 돼? x부터 일단 뽑아낸 다음에 양면의 미분. 알았음? 자, 그럼 x를 뽑아내보자. 일단 순서대로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뭐 한다? 아직까지 인테그럴을 푸는 게 아니다. 미분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뭐 한다? 인테그럴 속에 있는 함수만 전개를 하는 것뿐이다. xft 마이너스 tft dt. 우변은 아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뭐예요? 인테그럴 따로, 인테그럴 따로. 그리고 첫 번째 인테그럴은 x를 이제 뽑아내면 되지. 개수 c배, k배. 왜? 인테그럴 속에서는 변수는 t니까. 알았죠? 그럼 뽑아낸다. 그럼 뭐다? x 곱하기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뒤에 거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ft dt. 그러면 여기서 우변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전개한 것뿐입니다. 인테그럴 쓴 것도 아니고 미분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변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쓰자. 뭐야? 2x의 함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리고 이제 뭐 한다? 양변은 미분을 처음 시작하는 거지. 무슨 미분? 고백 미분. 뭐야?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미분. 보이죠? x, fx가 사라집니다. 우변 미분.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x에 일단 마이너스를 넣어보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어도 된다.
알았지? 근데 밑에 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서 여기서 넣을 거야. 맛을 넣어보자. 좌변은 빵. 우변은 6-2a 플러스 b. 그 다음에 미분도 해보자. 뭐가 나서용? 미분 fx. 우변 12x 플러스 2a. 됐음. 그때 a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뭔가 하나 주어져야 되는데 안 나와. 뭐야? 두어야 되네 그럼. 에이.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다. x에 마이너스를 넣자. 그럼 뭐야? 0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다르게 나오네. 연립해주면 a, b 구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적분하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끝. 여기까지. 됐음?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내가? 적분간에 변수 x가 있으면 뭐 한다? 무조건 미분하는 거랑 아래급 위급 같아지는 거 대입하는 거랑 무조건 한다 그랬지. 해준 거잖아. 알았어요? 대신에 피적분 함수에도 x가 있다 보니 뽑아내는 거 먼저 하는 거 밖에 없다. 알았지? 정리! 간다! 76번. 아, 명언 덜 썼냐? 됐어? 간다. 얘들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있잖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배운 핵심을 생각을 해봐. 도함수의 활용 1번에서 배운 건 그냥 접선밖에 없었어. 뭔가 문제에서 아무리 처음에 시작할 때 복잡하게 주더라도 있잖아. 접선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는 1번이야. 그때 접점이 주어졌는지 기울기가 주어졌는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는지 3개밖에 없었고 거기서 약간 부록 같은 개념으로 개념 플러스 같은 개념으로 뭐 두 곡선에 접한다 하나 있었어. 그러고 나서 도함수는 한 2로 넘어옵니다. 어찌됐건 간에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치소를 물어본다. 전부 다 뭐? 미분해야지. 미분해서 뭐? 부호 찾아야지. 증가감소는 그 부호 찾고 끝이고 극대극소나 최대치소는 그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끝이잖아. 그게 다잖아. 그치? 함수를 뭐 질 발광을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뭐야? fx의 최대 최소 찾아주세요잖아. 그럼 뭐야 돼? 당연히 미분하는 거 아닐까? 마지막에 물어본 게 대문자 f의 최대 최소니까 대문자 f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 대문자 f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대문자 f의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그래서 미분을 하고 있는 거야. 뭐? 미분해보자. fx잖아. 아, 이게 대문자 f의 도함수였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함부로 3차 함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 fx가 다함수라고 한 적은 없다. 3차 함수라고 한 적은 더더욱 없고 그냥 함수라 그랬어. 여기 이후에는 뭐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이 이후에도 이상하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긴 걸 보니까 3차 함수처럼 생긴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fx에 식을 세우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항함수 아니고 3차 함수 아니니까. 알았지? 그냥 이 녀석이 그냥 도함수구나. 아, 그래서 대문자 f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어떻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곳이 3이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곳이 1이고 여기가 어디야? 몰라. 그냥 알파인 것 뿐이지. 알았죠? 알았죠? 그때 최대 최소를 찾아낼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0이 어디 있어? 여기. 왜 노란색이야? 알파와 1 사이 여기 어딘가 있잖아. 그냥 증가하는 도중에 0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반드시 0과 3 사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반드시 1이겠지. 최소값은 0인지 3인지는 모르겠지. 두 개의 후보가 생긴 것 뿐이잖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생김새를 잘 봐. 대문자 fx를 정의하고 있는 이 생김새를 잘 봐. x 읽는 거 아니? 그지? x 읽는 거지. x 읽는 좀 뭐임? f1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지. 근데 0부터 1까지 f랑 1부터 3까지 f가 더해지면은 0부터 3인 거 알지? 그지?
그걸 대문자 F3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까지는 캐치해야 되지. 그게 뭔데? 1 마이너스 1. 아, 대문자 F3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대문자 F0만 어딘지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근데 대문자 F0이 뭐야? 대문자 Fx가 0부터 X까지였잖아. 그지? 그럼 대문자 F0은 뭐야? 0부터 0까지니까 0 아니야? 끝.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알았니? 이렇게 찾아야지. 식으로 접근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알았죠? 인테그럴을 가지고 fx의 정의, 식을 가지고 뭔가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음? 자, 내가 최근에 수업하면서 내가 좀 강조했던 내용이야. 이거 하고 제가 칠게. 뭐냐면 fx 2참수, gx 1참수라고 했지. 그치? 2참수 f와 1참수 g라고 했지. 근데 fx 찾아야 될까? gx 찾아야 될까? fg를 따로따로 찾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아. 만약에 뭐 물어보는 값이나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예를 들어서 f3 더하기 g2, f3 빼기 g1 이런 식으로 해서 f에 넣은 거랑 g에 넣은 게 다른 걸 가지고 뭔가 물어봤다? 그거는 각각일 거야. 그지? 근데 일단 제공한 것도 너무 적기는 한데 이런 알파, 베타를 준 게 다 뭐야? 둘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거. 이항식에다 치면은 fx 빼기 gx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는 f가 필요한 게 아니고 g가 필요한 게 아니고 f 빼기 g라는 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봐주세요라는 느낌으로도 풀 수 있다 이거지. 밑에도 봐봐. hx에 대한 정의도 봐봐. f 빼기 g잖아. f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g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알았음? 그냥 f 빼기 g가 필요했던 거고 g는 1차밖에 안 되니까 f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최고차는 f가 결정할 거야. 개수도 차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다지.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근데 감마가 있네. 감마 때문에 f가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쉽지? 이거 그냥 질문이었네. 기억은 쉽지? 기억은 h1인데 h1 자체가 뭐야? 1부터 1까지잖아. 그 안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1부터 1까지면 무조건 뭐다? 0이다 맞잖아. 기억은 참인 거 찾았을 거고 니은은 hx의 극대극소. hx를 뭐 해야 되겠어? 미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hx가 지금 정의가 1부터 x까지 뒤에 있는 함수 무시하고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h의 미분을 구해보면은 그냥 속에 있는 함수에다가 x만 넣으면 되죠. 근데 이 안에 뭐 있어? ft 빼기 gt. 그러면은 뭐야? fx fx 맞네. fx 빼기 gx. 즉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놈이 hx 프라임 x인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는 알파보다 왼쪽은 f가 밑에 있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그래서 hx의 생김새는 감소증과 감소인 거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것이 알파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것이 베타인 거지. 이게 hx의 개형인 거야. 베타에서 극소죠. 아니 뭔 소리야. 극대죠. 달라. 알았음? 알았음? 부호 판단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디귿. 뭐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 0이 있지. 0을 찾을 필요가 없었나? 아, 0이 아니라 저기 있네. 알파는 확실하게 음수고 베타는 확실하게 1보다 커.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지. 1 넣었을 때 0 나온다며. 여기 있는 거잖아. 그리고 1보다 왼쪽에 0이 있는데 알파가 음수니까 0은 여기 있겠지. 맞나요? 여기가 정확하게 1이고 x좌표가. 그러면 hx는 0은 음수에서 하나, 양수에서 2개. 그중 양수 하나는 1인 거지.
두 개의 양근, 음근, 오케이. 자, 끝. 알았음? 알았음? 이거는 조금만 더 조건을 까다롭게 줬으면 hx의 식을 구하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 hx가 3차 함수인 거 아니까. 최고차의 개수 음수. 그래서 뭐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h1이 0이 된다라는 저런 조건들이 몇 개가 더 주어졌다면 hx의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f 따로 g 따로는 아니었다. 알았지?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정적분의 활용 파트 24번 문제로 풀러갈게요. 자, 24번 오른쪽 그림 같이 fx, gx로 둘러싸이는 세 도형의 넓이를 각각 a, b, c라고 했고 6, 8, 10이 나온대요. 그때 마이너스 3부터 9까지 f 빼기 g에 대해서 그냥 인테그럴 구하라잖아. 그냥 이건 뭐야? 그냥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를 구분하겠니?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랑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랑 5부터 9까지를 따로 받으라는 얘기야. 뭐에 대하여? 그냥 f 빼기 g에 대하여. 자, f 빼기 g라는 거는 f가 위에 있으면 양수고 f가 밑에 있으면 음수인 거지. f가 뭐예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a 부분. 여기서는 지금 f가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6. 근데 얘는 f가 위에 있네. 양수로 넓이로 나오는 거고 얘는 음수로 나오는 거지. 끝. 마이너스 8. 알았죠? 네, 이게 답니다. 알았음? 넓이와 정적분을 구분하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 알았지? 알았지? 예, 다음. 28번. 왜 안 넘어가? 두 곡선과 x는 3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에 대하여 SA 나누기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그래 질문 나올 수 있어. 마지막 때문에. 근데 처음은 질문 나오면 안 돼. 뭔가 끄적끄적 해놔야 돼. 왜? 너희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하면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했지. 둘레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하면 둘레를 역시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A분의 S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녀석의 식을 표현을 해봐. 저게 3차식이 나오면 3차함수의 최대 최소고 4차식이 나오면 4차식의 최대 최소고 혹시나 역수의 합이 나오면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일 수도 있지. 여기서 산술기하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A분의 때문에 혹시 분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그냥 얘기한 거다. 어쨌든 뭐 해야 돼? SA를 구해봐야지. 맞지? 뭐야? 어떻게 생겼어? A가 양수든 음수든을 떠나서 일단 A제곱은 무조건 양수죠. 0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X는 3. 이렇게 생겨있지.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잖아. 위에 있는 함수가 A제곱 X제곱이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이죠. 둘이 뺍니다. 뭐예요? 0에서 3까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1의 X제곱이잖아. 그게 SA잖아. 뭐예요? 3분의 A제곱 플러스 1을 개수로 하는 X3승에다가 3 넣고 0 넣을 거니까 27. 그냥 9 A제곱 플러스 1이 나왔어. 그 녀석을 A로 나눠봐. 아까 했던 말 나왔지? 뭐가 나왔어? 9는 9고 뒤에 있는 거는 A 더하기 A분의 1이잖아. 뭐야? 역수의 합 나왔지?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입니다. 이 녀석만 보면은 2루트 둘이 곱해주면 1. 2보다 크거 나왔네. 그럼 전체적으로는 18보다 크거 나왔던 거죠? 답은 18. 알았음? 그러니까 갑자기 산술기하가 튀어나온 거 말고는 그냥 똑같다.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저 A분의 SA라는 녀석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요거 하나 물어보고 있었던 거야. 됐지? 다음 38번. 산술기하 까먹지 마시고요. 요 녀석은 너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너네 해설지를 봐도 똑같아. 내가 하는 말 똑같이 하고 있을 거야. 그거를 내가 처음에 살짝 틀을 먼저 다듬어 주는 것뿐. 너네한테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잘 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그때 t가 0이면은 똑같아. 당연히 2부터 2까지, 2부터 2까지니까 0, 0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냥 t가 0 말고 나머지를 생각해봐. t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잘 봐요. 여기 2가 있었어. 얘는 t가 만약에 양수라면 2-t에서 더 왼쪽에서 2까지 2부터 2 플러스 t까지. 근데 그 간격이 t로 똑같은 거야. 정적분을 해주면 무조건 뭐 나온다? 0 나온다. 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오케이? 근데 다시 잘 봐야 돼. 여기는 2-t부터 2까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두 번째 인테그럴은 2 플러스 t에서 2까지야. 아래 끝부터 읽어주는 거잖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죠. 둘이 넓이가 어떻다? 똑같아. 근데 정적분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부호가 반대라고 정적분 자체가 잡혀있지. 부호가 반대로. 그래서 뭐다? 이 참수의 대칭축이 2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았음? t가 음수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 t가 음수라고 해도 얘가 뭐야?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야. t가 음수면 이 -t가 여기 있겠지.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t가 양수음수는 상관없고, 알았음?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대칭축이 뭐다? 2였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2-t부터 2까지의 정적분은 이거 음수로 나오겠죠? x축이 여기 있다면 2 플러스 2t부터 2까지는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아래 거 양수로 나오잖아. 알아서 넓이는 똑같고 부호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더하면 당연히 0이겠지. 알았음? 그래서 이 초록색깔 부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다고? 대칭축이 2다. 해설지의 첫 문장이 아마 얘일 겁니다. 알았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fx의 식이 주어져 있었잖아, 처음에. 뭐? A, B에서 만난다고. 양수 쪽에서 A, B에서 만난다고 하고 있잖아. 여기가 B, 여기가 A. 그러면은 정중앙이 2다. 아, A 플러스 B 나누기 2가 2다. A 플러스 B는 4다. 그래서 B 대신에 4-1을 써서 문자 하나로 표현을 해도 좋아요. 알았습니까? 어쨌든 이 얘기. 그런데 A는 양수였지. 그럼 0은 더 왼쪽에 있네. 요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네들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살짝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봐. 너네 되게 쉬운 거거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라는 함수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자, 이 문제 지금 빠르게 한 1분이면 풀 거거든. 빠르게 풀어볼래? 가자. 명호야 봐라. 자, 뭐 하는 겁니까? 문제가 이 참수가 있고요.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1, 2죠. 근데 지금 y축도 물어보니까 y축도 그려주면 여기 있을 거야. 그치? 자, 내가 왜 이거를 풀어보라고 했냐면은 너네들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이 넓이든 저 넓이든 오류가 생기는 거는 그건 이제 내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는 거고 본인의 의지로 밀고 가는 두 가지 답은 둘 다 개 쉽잖아. 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 참수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죠. 정답은 어디냐면은 사실은 여기야. 이거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무슨 논란이 생겼었냐면 x축과 이차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를 포함했던 문제집이 하나가 있었어. RPM이에요. 근데 RPM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건 RPM뿐이고 몇 개의 문제집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어. 그래서 논란이 생긴 적이 있었다고 한번.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세 놈으로 모두 다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시오. 어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얘는 X축과 곡선으로만 둘러싸여 있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걸 왜 너네가
그 논란은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든 이거를 생각을 한 사람이든 구하는 게 어렵냐? 명호야, 새끼야? 어? 아니 그냥 이거 적분을 하기만 하면 되잖아. 응? 그럼 이거는 얼마야? 3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플러스 2잖아. 분수 덧셈도 못하나? 6분의 얼마야?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6분의 5네. 하고 답이 나오면 돼. 근데 이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 만약 이걸 물어봤다면 이거는 역분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지금은 2 빼기 1이죠. 의 3승이니까 6분의 1.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이 더해서 1로 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6분의 5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알았음? 자, 근데 이제는 정리하세요. 세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세 개로 둘러싸이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림이 없지. 그래서 지금 뭐야? fx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이것만 s1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게 s2야. 됐죠? 그럼 끝났잖아. 그 S1과 S2의 넓이가 몇 대 몇? 1대 2. 이 참수에 누가 봐도 대칭성 문제. 그래서 이건 뭐다? 그냥 fx라는 함수를 뭐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접근하면은 a든 b든 다 필요 없고 그냥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뭐다? 무조건 0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 얘는. 뭔지 알겠어? 그럼 끝. 뭐 하면 돼요? 접근하면 되죠. 어떻게? fx식이 있잖아. x제곱에 축은 2인 거 아니까 1차 항은 4고 우리는 a, b만 모르는 상태지. 그때 b 쓰지 말고 뭐 하자? b 대신에 3에서 a 써놓자. 이거 어쨌든 적분만 하면 돼. 그게 실제로 적분하면 얼마? 0 나오게. 알았음? 그러면은 이거 식 써주면 a 나오잖아. a가 나왔다는 말은 fx 완성. 알았음? 자, 어쨌든 이거는 뭐다? 대칭축이 2다. 그걸 캐치를 해야 된다. 그게 메인인 문제다. 알았지? 저 초록색 네오 박스. 저거 하나고 S1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라서. 알았지? 끝 정리. 간다. 40번. 자, 2등분 될 때 2등분 된다는 건 뭐야? 양분된 넓이가 똑같다. 자, 그래서 그냥 고지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쉬워, 어려워? 귀찮죠? 어렵다기보다. 귀찮죠? 왜? 빨간색의 넓이를 너희들이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 이참수가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참수 빼기 직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을 함. 말이 돼? 아니지. 2차 빼기 직선이란 건데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거고 뭘 기준으로? x를 딱 정했을 때 1차와 2차 사이. x가 뭐가 나왔을 때 1차와 2차 사이.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1차, 2차를 뺀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지. 그치? 빨간색이랑 전혀 무관한 녀석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저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뭐 그냥 상수가 위에 있어 보이고 2차 함수가 밑에 있어 보니까 2차 빼기 상수냐? 상수 빼기 2차냐? 아니잖아. 이 빨간 부분의 넓이를 보면은 역시 뭘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x를 기준으로 쭉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여기까지는 2차와 2차로 둘러싸이는 거고 여기는 1차와 2차로 둘러싸이는 거지. 두 개의 넓이를 따로따로 접근해서 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빨간색 넓이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데요? 전체로 가야지. 노란색의 넓이를 2배 하면 흰색 넓이랑 똑같다. 이걸로 가주는 거지. 이게 넓이 구하기 훨씬 쉽잖아.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노란색만 구하려고 해봐. 그러면 뭐야? 방법이 상수 빼기 2차를 적분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살려봐. 이 부분도 똑같아지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라면 이 노란색 전체의 넓이를 2배 하면 흰색 전체가 나온다라는 이참수의 대칭성을 살려서 풀래.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왜? 노란색 부분의 넓이 6분의 어쩌고저쩌고 공식 쓰면 되고 흰색 부분의 넓이도 6분의 어쩌고저쩌고 공식 쓰면 끝나잖아. 자, 노란색 넓이 어때? 2차입니다. 그리고 상수함수로 둘러싸이는 부분이야. 그럼 뭐야?
6분의 최고차의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의 몇 승? 3승. 그거를 2배 하면은 흰색 부분의 넓이다. 흰색 부분의 넓이는 뭔데? 얘가 2가 되는 거. 1과 마이너스 1. 뭐 6분의 최고차의 계수에다가 1과 마이너스를 뺀 거 2의 전체 몇 승? 3승이거든. 그럼 나왔잖아. A를 구할 수 있잖아. 이제 뭐만 찾아주면 돼? 알파와 베타에 대한 정보만 찾아주면 되겠지. 알았죠? 알파 베타는 뭔데요? 알파 베타는 ax 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알파 베타잖아. 그지? 그래서 x 제곱이 뭐? a분의 2가 되는 거잖아. x 값은 뭐야? 뿔마 루트 a분의 2잖아. 그래서 하나가 베타고 하나가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다? 둘이 빼주면은 2 곱하기 루트 a분의 2잖아. 그걸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다시 계산. 뭐야? 3분의 a 약분한 거다. 3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 뭐? 3승 8 곱하기 a분의 2에다가 루트 a분의 2 이렇게 써도 좋고 또는 a분의 2에 대한 지금 현재 2분의 1승 3승할 거니까 2분의 3승으로 써도 좋고 어쨌든 그게 여기다 약분 3분의 1에다가 8이 나왔잖아. 그럼 계산하면 되겠지. 됐음? 88도 약분하고 양변을 제곱을 하든가. 어이씨 왜 2만 3승 했냐. 양면 제곱 분수 지수 없애려고. 그러면 a분의 8이죠. 따라서 a는 8. 끝. 알았음? 알았음? 뭐 마지막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식을 세워주세요가 중요한 거고 식을 세우기 위해서 넓이를 구하기 편한 놈들 두 개의 비로 간 거지. 알았지? 알았지? 알겠음? 네. 다음 44번 가보자. 자, 뭔가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 번도 안 구해줬죠. F와 F 인버스로. 왜 안 했냐면은 너무 쉬워서. 자, F와 G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해주면 무슨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넓이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X를 가지고 가주면은 양쪽 넓이가 둘이 똑같아. 너희들이 넓이 구하기 편한 놈 하나만 구해서 2배를 하면 답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편하다는 건 뭐야? 역함수가 아니라 그냥 F죠. 왜? fx의 식을 제공하거나 뭐 하거나 하겠지. 여기는 인테그럴 줬네.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자, 우리 뭐 하면 돼? f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인테그럴 뭐야? 요거잖아. 이 녀석의 넓이가 6인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삼각형에서 6 빼면 되지 않을까? 끝났지. 우리는 이 녀석 넓이 2배에서 답을 구할 거라고. 근데 이 녀석을 구하는 게 삼각형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고 인테그럴은 6이고. 됐죠? 답은 4네요. 끝. 그치? 그래서 fx와 gx, fx와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x를 이용한 대칭형으로 풀면 되는 거라서 그냥 뭐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알았죠? 다음 57번 가보자. 아까 추가적 관계 57 맞지? 57번 가보자. 후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Q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P는 원점. 질문 잘했다. Q는 좌표가 마이너스 3인 곳에서 동시에 출발. 자, 지금은 출발하는 위치가 다르다.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 PQ가 둘 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아. 근데 P가 출발한 지 3초 후에 Q가 출발한다고 할 때 출발하는 위치는 똑같은데 시각이 다른 거야. 그런 문제들이 더 어렵다. 알았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자, 일단 뭐 하면 돼? 만나는 횟수를 찾아주려면 우리는 뭐 찾아주면 돼?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구해서 같아지도록 하면 되잖아.
그걸 만족하는 t의 개수를 찾아주면은 그게 바로 만나는 개수 아니야? 정확하게는 t가 양수일 때, 0 아니고. 알았죠? 양수일 때만,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양수일 때만 찾아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 찾아야 돼? VP가 주어져 있잖아. 4t 플러스 7로 p의 속도.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구하면 돼? 위치를 구하면 됩니다. 위치는 뭐예요? 부정적분 하면 된다 그랬지. 굳이 정적분 계속 쓰려고 안 해도 된다 그랬지. 부정적분 하자 뭐야? 2t의 제곱 플러스 7t. 그때 원점 출발 플러스 0. 적분 상수가 0. VQ 주어져 있죠. 얼마야?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XQ 찾아보자. 위치 뭐야? 적분하면 되죠. t3승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6t. 거기서 또 신나가지고 플러스 빵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 출발. t가 0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동시 출발이라서 쉬워요. 둘 다 그냥 tt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둘이 같아진다. 식세우면 끝이야. 2t의 제곱 플러스 7t는 t3승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3. 우변으로 싹 다 이항. t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3이 0대대로 하는 양수 t의 개수를 찾으면 답이라고. 그럼 뭐야? 인수분 해야지. 됐죠? 개수 보이나요? 아씨, 뭐 넣으면 되냐? 아예 안 보인다. 인수분해 안 된다. 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면 되지. 잘 봐. 이거를 FT 써도 되지. FT라고 잠깐 식으로 잡아보자. 결국 우린 FX가, FT가 T축과 만나는 걸 찾으면 되잖아. 맞지? F 미분을 해보자.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0 된 걸 찾아보자. 얘는 인수분해 되지. 양면 3으로 나눠주면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0 되는 거고 1, 3 마마. 그럼 T가 1, 3 나왔잖아. 그러니까 X축과 T축과 몇 개에서 만난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함수 FT라는 함수 자체는 최고책에서 양수인 3차 함수인데 3에서 극소 1에서 극대인 것까지는 찾았고 그때 1을 넣어보는 거지. 1을 넣어주면 뭐 나와? 양수 1 나옵니다. 3을 넣어보는 거지. 27 빼기 54 플러스 27 그것만 해도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러면 X축은 T축은 여기 있는 거지.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1에 좀 가깝게.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확실한 양수지. 여기가 0인지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 그것만 알면 돼. 그럼 T에다 0 넣어봐. 마이너스 3이지.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반드시 얘는 양수가 되네. 답은 몇 번? 3. 알았나요? 끝. 말이 어렵지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뭐 다 쉽대, 그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가 있어요. 정지된 상태에서 원점을 출발했어. 0부터 5까지는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를 높였어. 그래서 일단 거리가 25될 때까지는 움직입니다. 뭐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얘기다. 그지? 그러다가 5부터 A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여서 일단 50만큼의 거리를 움직인 다음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를 줄여서 거리 50만큼 움직이고 정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 뭘 그려보자. 너희들 편한 거 그려. 근데 뭔가 가속도 그리고 있는데 위치를 바로 그리는 건 빡셀 거야. 그래서 나는 VT 그래프를 그려볼래. 자, 간다. 처음에 어때? 정지한 상태로 출발하여 일정한 가속도 V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직선꼴로 움직여. 그때 넓이가 여기가 5인데 넓이가 25가 되도록 움직인 거야. 10까지 올렸다는 얘기지.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거리 50만큼 움직이겠대. 5부터 어디까지? A까지. 근데 여기가 10이네? 높이가 10이네? 가로 5네? 얘 10이네? 그리고 B까지. 일정한 가속도로 줄여서 거리 50만큼 움직이고 줄여. 그럼 얘 뭐야? 10, 10, 20, 끝. 답은 30. 됐죠? 넓이 그리고 기울기 얘기로 해석을 해서 V를 그려버리면 끝나잖아. 내가 그리려는 V의 기울기가 가속도, 넓이가 거리. 알았음? 정확한 변이. 알았음? 한다. 67번. 자,
6일 때의 뭘 찾아주세요? 위치를 찾아주세요. 위치를 찾아주세요. 자, 위치는 정적분이야, 넓이야? 뭐 둘 다 연관성은 있지만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적분이죠. 맞죠? 넓이는 거리. 자, 얘 넓이 얼마야? 2. 요거 조그만 거 여기 삼각형 요 넓이 얼마야? 1A 아씨 A가 음수네. 1 마이너스 A 삼각형 마이너스 2분의 1네.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네. A가 음수다. 알았죠? 그래서 넓이를 구한 거다 나는 지금. 알았지? 얘는 뭐예요? 1, 2, 1. 끝. 다 나왔네. 위치를 물어봅니다. 제일 처음에. 처음 위치 얼마예요? 원점이라고 돼 있죠? 0에서부터 출발해서 변위를 구해보자. 이만큼 양수로 움직이고 쇽쇽쇽 합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만큼 음수로 움직이고 오케이? 플러스 2a가 넓이가 아니라 플러스 2a가 정적분 음수다. a가 음수다. 여기 있잖아. 그리고 양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 얼마야? 3 플러스 2. 근데 그게 얼마래? 그냥 구하는 거야? 아이씨. 요거 구하는 답이다. 근데 뭐 안 했어 내가 아직. 여기 있었네.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5. 뭐야? 거리잖아 이번에. 거리. 거리 어떻게 구해?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더해주면은 그게 거리지.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a가 양수거든. 그럼 a 나오겠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오네. 어렵지? 끝. 답은 1. 됐지? 자, 간다. 60 사용합시다. 자, 뒤에 뭐 있나? 없네. 자, 뭐요? 0부터 3까지 V를 그냥 적분했어. 뭐야? 변위. 요거.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 절대값 V, 다른 말로 속력을 적분했어. 뭐야? 거리. 알았죠? 정적분, 변위. 넓이, 거리. 오케이? 자,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6이래. 근데 0부터 3까지는 그냥 정적분인데 항상 양수니까 넓이 자체가 정적분이지. 이게 넓이가 6이라는 얘기다. 맞지? 3부터 6까지는 뭐 넓이가 6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고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더해주면 넓이의 합은 얼마? 6. 여기가 6마이너스 a가 나오면 되는 거야. 넓이를 쓴 거다 나는 지금. a는 양수로. 알았음? 알았음? 근데 뭐해? 4일 때의 위치가 또 4래. 4일 때의 위치가 4래. 아, 그래서 나 이거 불편해. 여기 반쪽은 아니다. 이거 이차함수 아니다. 대칭수 아니야. 요 한쪽 요거. 요 녀석의 넓이가 따로 필요하네. 그래서 나는 얘를 A라고 써볼래. 알았음? 그러면 얘는 B라고 써볼까? 그럼 얘는 6-A-B라고 써볼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 난 지금 A, B를 넓이를 표현해 둔 거다. A가 음수인 것보다 A가 양수인 게 너희들 보기 편하잖아. 마이너스 A를 보자마자 음수를 읽으면 되니까. 맞지? 자, 어쨌든 이겁니다. 그런데 시각 T, 4에서의 위치가 4라는 얘기는 뭐야? 원점 출발을 해서 양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고 음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지. 그게 4라는 얘기니까 A는 2. 여기 2인 거야. 알았나?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겠네. 알았죠? 근데 B를 구할 재료가 없지. 끝이지. 자, 물어보는 게 뭐야? 4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 뭐 구하래? 넓이 B, 넓이 6-A, B. 두 개를 그냥 더하시오니까 B 사라지지. 답은 4였어요. 끝. 알았니? 여기까지. 간다. 69번. 써도 되나? 자, 원점 출발, 어쩌고저쩌고, 속도, 속력, 넓이, 정적분 나오고 난리 났다. 아주 그냥, 그지? 자, 뭐 하래요?
0부터 2까지 그냥 V 잡고 보냈어. 뭐야? 원래는 변이. 근데 0부터 2까지 V 자체가 양수라서 변이이자 곧 넓이가 된 거다. 맞지? 거리이자 곧 변이가 된 거다. 그렇지? 어쨌든 이 넓이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 그냥 A라고 잡자. 근데 그 A가 2부터 3까지 절대값 V를 해도 A래. 아, 넓이는 똑같이 A래. 그러니까 양의 방향을 A만큼 움직였다가 음의 방향을 A만큼 돌아왔으니까 3일 때는 양수 A, 음수 A 0. 변이는 0. 원점으로 다시 도착한 거다. 3일 때. 맞죠? 맞죠? 3일 때 원점에 있다. 참. 자, 두 번째. 속력은 속도와의 차이. 속도는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고. 그래서 속도는 부호가 있는 거야. 속도가 제일 큰 곳은 어디야? 1일 때지. 근데 속력이 큰 거는 여기네. V가 절대값이 제일 큰 거. 3일 때가 속력은 가장 큰 게 맞아요. 알았죠? 자, 참고. 속도는 언제 크다? T는 1일 때 가장 크다.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도는 부호까지 생각해서 크다 작다. 알았지? 근데 속력은 다 양수로 만들었을 때, 즉 크기가 큰 거. 크기는 마이너스 3이 제일 크잖아. 알았지? 알았지? 자, 잘 구분하시고요. 이거 T는 1일 때 가속도는 양수다. 가속도가 뭐야? 속도의 미분, 즉 속도의 도함수. 즉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까지 생각해서 보면 되겠지? T는 1일 때 가속도는 양수? 아, 0이지. 이게 정확하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네한테 애매하게 살짝 비스듬하게 1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수투에서 저런 점을 줬다. 100% 그건 극대 아닌 극소를 준 거다. 의심을 하지 말고. 알았지? 가속도는 0이다. 땡.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걸 굳이 그려보자면 어때? 원점에서 A만큼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 맞죠? A만큼 떨어진 곳 어디? T는 2일 때지. 2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진 거 맞잖아. 다시 돌아오니까. 리을 참. 답은 기억, 니은, 리을. 알았음? 마지막 80번 하자. 자, 됐나? 자, 요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위치니까 적분이긴 할 거야. 근데 미분에서 내가 강조했던 거. 뭐뭐뭐뭐 할 때. 그지? 뭐뭐뭐뭐 할 때. 그 시각을 숨겨놨지. 방금 앞에 문제는 다 T는 2일 때, T는 1일 때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그 T를 숨기는 문제. 뭐 있어?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누가 결정해?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지. 그래서 V가 0이 되는 언제? T는 4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다? 4에서의 위치, 즉 XT라는 함수에서 X4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알았나요? 자, 그러면 뭐 하자? 위치의 식을 구해보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불편하게 자꾸 정적분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속도가 주어졌으면 편하게 부정적분으로 바로 구하셈.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일부러 차수 높은 것부터 그냥 쓸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 습관. 그리고 습관적으로 너희들 0 붙이지 말고. 왜? 출발하는 위치가 마이너스 5였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의 답은 x4. 아마 이 문제의 질문은 아마 4를 몰라서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안 붙여서가 아닐까? 답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48 마이너스 5 19겠네요.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자, 방학 때부터 시작했던 수투 수업이 오늘 끝났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수투라고 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교재가 가방 싸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했던 교재가 말레피엠. 뭐 완전히 무조건 쉬워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마플과 비교를 하자면은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 원래 수1까지의 마플 시너지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집은 아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이 딱 내신을 목적으로 만들었어. 수능을 뭐 대비를 못한다 수준까지는 아닌데 수능에서 나온 진짜 찐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을 대비하기는 많이 약해. 마플 시너지는. 진짜 딱 내신. 근데 그 내신에서도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를 다 아우르는 약간 그런 문제집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학교 내신용에서 너희들 뭐 예를 들어 양지호 같은 학교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죠. 아름고도 그렇고 뭐 종촌도 그렇고 몇몇 학교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정도 수준까지 다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문제집이야. 근데 너희들이 마플 시너지를 곧 다뤄보면 알 거다. 많이 어려워. 수원 때에 비해서 마플 시너지 문제집이 많이 어려워. 근데 그거는 마플 시너지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수투라는 과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수원 때는 내가 다른 문제집 잘 안 가지고 왔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저 문제 한번 풀어볼래? 약간 이런 거 잘 없었잖아. 근데 요번 방학 때 여유도 좀 있기는 했지만 내가 자꾸 막 모의고사 문제 몇 개 좀 보여주려고 하고 했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너네들 학교 뭐 부교재가 있든 없든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문제집들이 모의고사 수능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알았죠? 그 문제집들의 난이도가 높아.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킬러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미적분, 확통, 수원? 아니, 다 수투에서 나와. 특히 최근 수능의 방향은 수투가 메인이다. 수원도 어렵긴 하지. 알았죠? 자, 그래서 수투 쪽에서 너희들이 아까도 오늘도 내가 초록색깔 네모박스 친 거 2개 기억나나? 해석형 문제 다뤘던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집 막 문제집 1000문제 풀어보고 2000문제를 풀어봐도 있잖아. 처음 보는 형태가 등장을 하면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거든.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플 시너지도 덩달아 수원에 비해서 너희들의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라 수원에서는 내가 웬만하면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듯이 좀 내가 수업을 해줬을 거다. 3월달에. 기억나나 명호랑. 근데 수투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문제지를 너무 많이 못 풀어줘. 그래서 뭐 극한의 정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 좌극한, 우극한 같다. 이게 극한이 존재한다. 막 이런 거. 그 정도는 안다는 전제하에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이 문제는 우리가 미분에서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배웠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지만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쉽게 푸는 풀이들을 자꾸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한 번은 완강을 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지만 미분계수의 정의 쓰일 거고 함수의 극한이지만 연속을 쓸 거야. 그거는 참고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 숙제는요. 함수의 극한인데 마플 시너지 너무 두꺼워서 함수의 극한 다 못 냅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절반 조금 넘게 절반 정도 되게만 내줬는데 그래도 80문제, 90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 다 풀어오시는 게 오늘의 숙제라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풀어오고 나면은 그 어디서 잘랐냐면은 내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 몇 개 있잖아. 극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뒤에 좀 있어서 거기는 잘랐고 기본적인 그냥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그냥 극한을 뭐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를 할까? 그런 녀석들을 위주로 낸 거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어쨌든 고생들 했고요. 방학 동안. 일요일날 봅시다. 잘 가요.